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2023-2024 시즌은 두고두고 아쉬운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꿈꿀 정도로 뜨거웠던 전반기를 보냈지만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 시즌 도중에 이 메이저 대회에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인해 후반기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보낸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토트넘 팀 자체도 하향세를 겪었고 본인도 고전하면서 결국에는 불안전연수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공식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기록 측면에서 꿈의 피날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마지막 경기, 양팀의 최신 상황 및 전술 분석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20골 10도움 30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주말 막을 내립니다. 2023-2024 시즌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열리게 되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우승 경쟁,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와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당전 진출권을 놓고 다툽니다. 이미 루턴타운,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는데요.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와 루턴타운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노팅엄이 패하고 루턴타운이 승리하면 승점이 같아지지만 양팀의 골득실 차가 노팅엄 마이너스 19, 루턴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골득실 차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우승 경쟁 중인 아스널은 에버튼과 홈경기를 치르고 맨체스터 시티는 웨스트햄과 홈경기를 치릅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에버튼을 꺾어야만 역전승이 가능하고요. 맨시티는 승리할 경우 자력으로 우승이 확정됩니다. 또한 토트넘과 첼시의 5위 자리를 둔 경쟁은 아직 열려있는데요. 첼시가 후반기에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대단한 추격전을 벌였는데 토트넘이 승점 63점, 첼시가 60점인데 골득실 차는 첼시가 앞서기 때문에 만약 마지막 경기 첼시가 본머스를 이기고 토트넘이 셰필드에 패배할 경우에는 첼시가 5위, 토트넘이 6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A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에는 토트넘이 6위가 됐을 때는 유로파 리그가 아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토트넘의 상대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최하위로 이미 강등된 역대 최악의 전력을 갖춘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6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프리미어리그 6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역시 최근 6경기에서 번리전 2대1 승리 외에 5번의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토트넘이 당한 5번의 패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시티 등 프리미어리그의 강팀들을 상대로 패배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 원정 0대2 패배, 번리와 홈경기 1대4 패배, 그리고 맨유 원정 2대4 역전 패배,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1대5 참패, 노팅엄과의 홈경기 1대3 패배에 지난 경기는 에버튼의 0대1로 패배하면서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정말 크게 무너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홈경기에서도 번리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뉴캐슬을 상대로는 5골이나 내주면서 맨유전, 뉴캐슬전 이 두 경기만 9골을 허용하는 등 굉장히 수비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으로 승리한 경기는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월 10일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 3대1 승리 이후에 무려 1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그 13경기 중에 대부분의 경기를 패배로 마쳤는데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 이 엄청난 패배의 큰 문제는 득점은 적고 실점은 많다는 거예요. 셰필드는 올 시즌에 무려 100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한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됐습니다. 물론 22개 팀으로 구성됐던 시절에는 100골을 허용한 팀이 있었지만 38경기로 운영되는 현재 20개 팀 체제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동안에는 100골 이상을 실점한 팀이 없었기 때문에 스윈던 타운을 제치고 38경기 체제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실점팀이 됐고요. 득점도 적었기 때문에 역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골득 실차에 있어서는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22개 팀 체제를 포함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기록을 남겼죠. 양팀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 비교를 보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뚜렷한 강점이 없는 팀으로 거의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가장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약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베리 위크로 꼽힌 부분들을 보자면 볼 점유 능력 자체가 없고, 그리고 상대의 측면 공격이 쉽게 무너지고, 상대의 중거리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상대의 기술 좋은 선수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선제골을 넣더라도 혹은 리드하더라도 그 리드를 쉽게 잃어버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약한 모습, 부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도 많이 범하고, 그러면서 세트피스 수비도 약하고, 수비적으로 개인적인 실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득점 기회에서 결정력까지 부족하니까 그야말로 뭐 총체적인 난국의 팀이에요. 팀 스타일을 보면 명확한 선수비 후역습 팀인데 롱볼을 많이 시도하고 오른쪽 측면 기반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무의미한 슈팅도 많이 때리는 편입니다. 그나마 후반기 들어서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칠레 대표 공격수 벤 브레레턴을 비아레알로부터 임대 영입하면서 그래도 전방에서의 득점력이 조금 살아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비적인 약점들을 최근 경기를 통해 살펴보면 에버튼의 0대1로 패배할 때의 패턴입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인 맥닐 선수가 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커트 아웃해서 움직일 때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칼버트 루인이 왼쪽 측면 뒤로 빠져들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올린 크로스 패스를 두쿠레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빈 골문에 밀어 넣었거든요. 셰필드의 포더링엄 골키퍼가 정말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골문 앞에서의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장면은 칼버트 루인이 아주 빠르지도 않으면서 셰필드의 뒷공간이 쉽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넣고 전반 27분에 동점골을 황하게 됐는데 미드필더 다닐루가 왼쪽으로 뽑아준 공을 허드슨 오도이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반대편 구석을 찔렀어요. 이러한 패턴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과 측면을 오가면서 뛸 때 이렇게 패스로 어시스트할 수도 있고 슈팅으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이 열릴 수 있다. 즉 손흥민 선수의 멀티 공격 포인트가 득점과 도움을 통해 고루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팅엄과의 경기 후반전 같은 경우도 65분에 중앙에서 가짜 9번으로 뛰던 깁스 화이트가 왼쪽 측면으로 공을 빼줬을 때 허드슨 오도이가 측면을 또 한 번 파고들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며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우측 하단 구석으로 찔러 넣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충분히 패스하는 역할도 손흥민 선수가 가능하고, 또한 상대의 오른쪽 수비 뒷공간이 이렇게 쉽게 열리고 개인 돌파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기반으로 그래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고 들어오면서 때리는 슈팅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골을 노릴 수 있다. 해트트릭을 바라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도 간신히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한 팀이기 때문에 물론 승점 삭감의 요인이 있지만은 이 팀을 상대로도 셰필드가 수비적으로 크게 문제를 보였던 점은 분명히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대라고 할 수 있겠고, 셰필드 같은 경우 이번 경기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기보다는 조금 달려들고 공격하고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좀 지리한 경기, 버티려는 경기, 이런 경기가 되기보다는 열린 공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득점 상황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사실은 셰필드가 이길 뻔했었죠. 전반전 같은 경우에 맨유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나나 골키퍼가 무리하게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왼쪽 풀백으로 뛴 달롯에게 패스하는 순간 오른쪽 측면에서 보글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어오면서 압박해서 이 공을 빼앗아냈고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했거든요. 토트넘도 이 경기는 무리하게 이제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쉽게 간결하게 공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를 찔리면은 셰필드를 상대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토트넘의 수비 문제거든요. 맨유와의 경기 후반전 5분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미드필드 지역에서 셰필드의 득점 상황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던 네덜란드 미드필더 하메르 선수가 탈압박에 성공하면서 세련된 기술로 돌아선 이후 전진 패스를 줬고, 오스본 선수가 측면을 파고든 이후 컷백 준 것 브레레턴이 툭 밀어넣으면서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셰필드가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2대4로 역전 패배를 하긴 했지만 브레레턴 선수의 문전 결정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브레레턴이 후반기에 임대로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13경기만 뛰고도 6득점 1도움으로 2경기당 하나씩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현재 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 중에 기록 기반 평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결정력이 뛰어난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과감하게 전방으로 달려드는 카메론 아처 같은 경우도 올 시즌 4골 1도움이고,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 미드필더 구스타보 하메르 같은 경우도 4득점 6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선수이고, 또 21살의 유망주 제임스 맥카티 선수 같은 경우도 3득점 3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을 생각한다면 셰필드전도 무실점으로 마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상대의 수비 약점을 잘 공략해서 다득점 대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역대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역대 11번의 대결에서 토트넘이 5승 3무 3패로 전적상 우세하긴 하지만 큰 우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3승 1무 2패로 거의 좀 대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기에 사실은 토트넘이 좋은 흐름을 보일 때도 셰필드를 상대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심지어 셰필드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2대1로 경기 막판 득점이 나오면서 역전을 했었고 셰필드가 퇴장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의 경질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인데 지난해 3월달에 FA컵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조기 탈락했던 바가 있죠. 이때는 심지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브리그레어 강등되어 있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셰필드 원정 3대1 승리, 홈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2019-2020 시즌에 토트넘이 셰필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선수단 구성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토트넘이 셰필드 원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 이런 점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경기를 돌아보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솔로몬, 메디슨, 쿠루셉스키가 2선을 자리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0대1로 끌려가던 시점에 조금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어요. 80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때까지 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 7분과 9분 경기 막판에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와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특별히 안 좋았던 건 아닌데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미끼 역할이라든지 수비를 자신 쪽으로 분산시켜놓고 다른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빛났습니다. 전반 9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의 3백 앞에서 4명의 선수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선에 공간이 많았고 메디슨이 포로가 사르에게 패스를 준 것을 사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가 선방을 했던 장면이 있고요. 전반 13분에는 뒷공간을 노린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았는데 아쉽게도 볼터치가 살짝 튀면서 1대1 기회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셰필드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들은 찾아올 수 있고요. 전반 21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솔로몬이 손흥민 선수에게 뒤로 빼준 공,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앞서 말씀드린 허드슨 오도이처럼 이 영역에서 충분히 이번 경기도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슈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반 39분에도 솔로몬의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 패스 손흥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이러한 패턴의 셰필드가 자주 실점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 헤더 능력이다 보니까 이 슈팅은 좀 빗맞았고요. 66분에는 메디슨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들었는데 두 명의 셰필드 선수 사이에서 조금 파울을 당하면서 넘어졌는데 주심의 관대한 판정으로 인해 페널티킥을 얻지 못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좀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오다가 토트넘 특유의 이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문제로 실점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74분에 로빈슨 선수의 롱스로인을 토트넘 수비라인 모두가 빠뜨리면서 왼쪽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온 미드필더 하메르의 왼발 슈팅을 허용하면서 이 슈팅이 또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실점을 먼저 하고 말았습니다. 지친 기색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솔로몬 사르를 빼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 페리시치, 존슨을 투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넣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포로와 반더벤까지 빼고 로얄과 호이비에르를 투입했는데 이 투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히샬리송이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1의 동점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1분에는 호이비에르의 기점 패스를 페리시치가 이어받았고 여기서 히샬리송에게 툭 밀어준 공을 히샬리송이 두 명의 수비를 자신에게 묶어둔 다음에 내준 패스를 쿨루셉스키가 오른발 슈팅으로 빠르게 가져가면서 2대1의 역전을 만든 겁니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차례로 활약을 하면서 또 추가 시간이 길게 주어진 가운데 셰필드의 뒷심 문제를 공략하면서 승리했는데요. 쉽지 않은 진땀 승리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토트넘이 우수했습니다. 전반기 셰필드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그 이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역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5차례 맞대결에서 3승 1무 1패의 개인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 이 5번의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2득점 3도움을 올렸는데요. 올 시즌 전반기 대결을 제외하고 2019-2020 시즌, 2020-2021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4차례 경기에서는 전 경기 셰필드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 충분히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겠죠. 셰필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지만 셰필드도 많습니다. 수비라인의 아흐메도비치와 홀게이트가 부상에서 회복하긴 했지만 올 시즌 6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의 핵심인 올리버 맥버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은 분명히 우려되고 벤 오스본 역시 약간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예상 명단을 보면 셰필드에는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아처와 브레레톤의 투톱을 배치하고 로빈순, 트러스티, 아흐메도비치의 3백이 구성이 될 텐데 이 아흐메도비치의 이제 컨디션도 좀 애매하고요. 오른쪽 풀백인 보글이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하메르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윙백의 뒷공간은 충분히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이번 경기도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반더벤 왼쪽 풀백, 드라고신 센터백을 유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존슨, 메디슨, 쿨루셉스키를 2선 공격수로 배치할 것이다라고 후스코어드닷컴이 예상하고 있고요. 벤탄쿠르와 사르가 투미들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 포로, 골키퍼 비카리오 등 주전 자원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4대1로 대승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토트넘도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셰필드가 올 시즌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우세한 경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5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최근 6경기 중에 5번이나 지긴 했지만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특히 기록적인 100일 실점을 하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인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4득점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과 1도움, 손흥민 선수의 4개의 공격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인데요.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 3골 1도움을 기록한다면 지난 2021-2022 시즌 23골 7개의 도움으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 이후로 또 한 번 30호 공격 포인트,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20호 골 득점, 그리고 역대 세 번째 텐텐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2020 시즌에 11득점 10도움, 2020-2021 시즌에 17득점 10도움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한 개의 도움만 추가한다면 역대 그래도 최고의 시즌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경기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역시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홈팀이지만 승리 배당률이 7.39배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경기를 치르는 홈팀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승리 가능성이 낮은 팀으로 꼽히고 있고요. 무승부조차 6.07배입니다. 토트넘의 승리가 1.34배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원정팀 승리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손흥민 선수의 셰필드전 데뷔 훈련 모습인데 표정도 좋고 몸도 좋아 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골잔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의 마지막 경기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최종전 어떤 팀이 우승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